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팥죽 좋아하시나요? 팥죽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팥죽 아주 잘 즐겨 먹는데요. 네. 네, 이제 곧 동지가 오잖아요. 네. 네. 마침 선생님이 또 아주 좋은 행사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는 이 동지라는 것이 12월 21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동지 팥죽이라고 해서 동짓날은 팥죽을 꼭 먹잖아요. 네. 왜 먹느냐 하면요. 이날 동짓날이 되면서 이 새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24절기 중에서 22절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나 재앙이 올 수 있는 거를 막아가자. 네. 이런 의미에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애군을 풀 때 막 네. 팥을 던지고 네. 또 팥죽도 먹고 네. 어디 갔다 와서 좀 찝찝해 그러면 팥죽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이 팥이라는 거는 이 재앙을 조금 이렇게 물리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들어오는 새해부터 조금 재앙을 막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2020년 올해 네. 경자년에는요, 네. 올해의 동지는 애동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동지는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동지로 나뉘는데요. 네. 이거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애동지 때는요, 올해는 애동지예요, 여러분. 네. 애동지에는 어린이가 많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 어린이라는 거는 1세부터 19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네. 음력으로는 11월 1일에서 11월 10일까지가 애동지로 치고요. 네. 이날은 팥죽을 먹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시루떡 같은 거 있죠. 팥시루. 이런 떡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네. 올 12월 21일이 되면서 이제 내년 기점으로 보는 거니까 네. 올 12월 21일에 동지는 애동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12월 21일부터 내년 수전이 되겠죠. 네. 내년은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 한 해는요 좀 많이 조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중동지가 있는데요. 네. 중동지에는 이 중년 나이대 분들 있죠. 네. 한 뭐 20, 30대, 30, 40대 이런 중년 나이대 분들, 이 중년 나이대 분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고요. 이 중년 나이는요. 20세부터 49살까지를 칭하고요. 네. 그리고 음력으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에 해당되는 게 이 중동지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대부분이 양력으로는 12월 21일이나 22일 정도가 보통 이렇게 동짓날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력으로 며칠까지가 애동지, 며칠까지가 중동지, 며칠까지가 노동지 이렇게 정해 있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아플 것인지 중년 나이대가 조금 힘들게 아플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아플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노동지에 해당이 되면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조심들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네. 일반적으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밝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2월 4일이 되겠죠. 네.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새해가 밝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 다 의미는 비슷해요. 네. 날짜는 틀리지만
동지 12월 21일이나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박는다는 거는 이제 새해가 그때부터 새해로 쳐도 되겠다. 이날부터는 새해로 넘어가도 되겠다. 넘겨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꼭 뭐 며칠이 새해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음력으로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분위기상으로는 12월 이런 움직임 있잖아요. 기운의 움직임 이런 거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 이 동짓날에 해당하는 이 날부터 새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새해 준비를 많이 하시죠. 네. 이 동짓날부터는 그 다음에 새해가 들어오는 걸 많이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날부터 기운은 내년 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동지라는 거는 동지를 기점으로 기운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운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자년에 묵은 때를 다 벗게 되죠. 벗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2021년 신축년이 되는데요. 네. 이 2021년 신축년에는 네. 새로운 운을 받는 날이 돼요. 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날은 모든 재앙을 없애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속에서는요, 물론 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지부터 입춘 전날까지예요, 여러분. 입춘날도 아닙니다. 동짓날부터 입춘 전날까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걸 하게 되냐면요. 삼재풀이, 그리고 홍수매기, 네. 그리고 운맞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삼재를 빨리 풀어야겠죠. 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재앙을 빨리 풀어야겠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운을 빨리 받아야겠죠. 네.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도 네. 한 9월이나 10월, 지금 이제 10월이 시작됐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올해에 삼재를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면 아직도 몇 달 남았으니까. 네. 그렇게 늦게 이왕 하시는 거 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네. 이 동짓날부터 입춘 전날까지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는요, 삼재에 해당되는 띠분들이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뱀띠, 닭띠, 소띠분들은 작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 동안 삼재에 해당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삼재는요 3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9년 열심히 일하고 3년 동안 좀 쉬어가라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네. 이 3년이 재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 9년 주기로 오는 세 가지 재난, 네. 이 재앙이 3년 동안 머무르고 가는 게 이 삼재인데요. 네. 삼재가 3년 안에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3년도 길잖아요. 네. 근데 3년이 아니라 사실은 5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3년의 삼재인데 네. 이 삼재가 들어오기 전해에 네. 내 생월달부터 시작이 돼서요. 만약에 본인이 1월달 생일이시면 작년부터 삼재인데 재작년 1월달부터 음력으로요. 1월달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끝나야 되는데 내후년 1월달까지가 삼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2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또 극단적이 되죠. 네. 작년부터인데 재작년 12월부터 삼재가 시작돼서 내년까지인데 내후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또 1년이 길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삼재가 형성이 되는데요. 횟수로는 5년, 네. 만으로는 4년, 정확히 말하면 3년이 아니라 만으로는 4년이 이 삼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이 3년 동안 일해도 매년 3년 동안에 매년 어떤 분들은요 들어오는 해에 작년에 삼재 풀었어요 하면 3년이 가는 줄 알아요. 네. 그렇지 않고요. 매년 푸셔야 돼요. 3년 네. 동안. 왜냐면 매년 운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운을 풀으셔야 되고요. 또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푸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홍수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홍수막이라는 건요. 해가 바뀌죠. 네.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새 1년 동안 이렇게 닥쳐올 재난, 재앙을 미리 맞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네. 꼭 삼재가 아닌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삼재이지만 내년까지 삼재이지만 이 세 띠 외에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네. 다른 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이렇게 이런 거를 풀고 나가는데 그걸 홍수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연초에 홍수매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없애고 가자, 풀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홍수매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모집합니다. 동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올해의 동지 행사 모집은 양력으로 12월 20일까지 모집을 하겠습니다. 네. 21일부터 동지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날부터 이제 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12월 20일까지 네. 행사 모집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 삼재풀이는 1인당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담되시지 않게 같이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되시지 않게 삼재를 풀이하시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이 홍수매기도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에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삼재라는 거는 삼재에 해당되시는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 삼재풀이를 하시는 건데 이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삼재풀이와 함께 홍수매기를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삼재는 풀지만 홍수맥이라는 건 정확하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매달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1월 달을 이렇게 해서 막아가고 2월 달은 이렇게 해서 막아가고 3월 달은 이렇게 해서 막아가고 하라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 한 달 한 달 풀어드리는 게 이 홍수매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푸신 분들도 홍수매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이 홍수매기를 매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삼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삼재가 아니더라도 매년, 저 같은 경우는 매년 홍수매기 하거든요. 우리 무당들도. 네. 우리 무당들도 삼재풀이 하고요. 네.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삼재풀이 1등으로 합니다. 네. 제일 먼저 하고요. 네. 또 홍수매기도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막아가자는 의미고요.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자면 더 비싼 금액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삼재풀이 꼭 하시고요. 네.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세요. 삼재풀이 꼭 하시고요. 이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모든 띠 분들은 홍수매기 꼭 하시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삼재풀이 하면서 홍수매기 같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면 삼재풀이라도 하시고 홍수매기라도 꼭 하세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꼭 응모하셔서 네. 한 해에 이 재난과 재앙을 꼭 막아가셔서 별탈 없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또 이렇게 좋은 행사까지 준비해 주셔서요. 네. 네,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